지금 시각 8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국내 증시 쉬는 동안에 예. 소확개미 분들은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느 정도 좀 연휴 이전에 미국장 좋아서 기대감을 갖고 갔었는데 아무래도 뭐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S&P 500이 추세선 돌파하고 200일선도 열고 또 4,000포인트도 열고 했는데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는 네. 이 달러 약세가 조금 이렇게 주춤거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월가도 조금 이렇게 한 2, 3일 급등하고 나니까 또 쉬어가자는 분위기이고 한데 예를 들어서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증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겠는데 살살 이제 월가에서도 약간 또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죠. 예, 또 우리대로 한번 짚어봐야죠. 네,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시 좀 쉬어가는 분위기여서 오늘 네.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도 일단 뭐 그때 5포인트를 못 가고 나서 지금 2,400 살짝 못 미쳐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개장초는 그래도 2,400은 열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윗꼬리가 달릴런지 조금 더 가줄라는지 사실 뭐 앞서 이렇게 굿모닝 마켓이나 여기서 많이 소개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확인할 실적들이 너무 많죠. 네. 그것도 뭐 보통 기업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이래저래 또 한 번 또 승부칩니다. 늘 시장은 이러네요. 닥치면 어려워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오늘 네. 장에서 요거 하나 체크해봐야 된다는 포인트 좀 실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뭐 실적이고 결국 또 외국인 수급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또 지난주 살짝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살짝 파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에도 어떤 변화가 있으려는지 계속 판다면은 또 기분 안 좋은 거고 좀 국내로 이래저래 금리가 또 낮아주는 게 좋은 상황인데 그것도 하나 체크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 네. 모셔서 오늘 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첫 개장날입니다. 이제 진정한 새해를 맞아서 그렇죠.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일 것 네. 같아요. 그래요. 오늘도 기업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대표님, 국내 증시는 네. 이제 휴장이었지만 뉴욕 증시가 쉬지 않았어요.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거 먼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 몇 년간 그 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도 갑자기 그 연휴간에 중국의 그 헝다그룹의 어떤 부동산 사태 맞아요. 문제 때문에 네. 증시에 영향을 줄 거라는 이슈가 갑자기 막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연휴간에 또 혹시라도 뭐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뭐 미국장 같은 거 상당히 좀 분위기 좋았었고 특별하게 우리가 좀 예상하지 않았었던 뭐 악재 이슈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네. 일단은 오늘 좀 기분 좋게 좀 출발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 좀 말씀드려보게 되면 일단은 뭐 미국 시장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래도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정도 일단 올랐고요. 나스닥이나 S&P는 어제 약간 주춤한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2거래일 정도 꽤나 오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장이 올랐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연준은 계속 아니라고는 하는데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이제 금리 다시 내리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들 소위 말하는 이제 피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증시에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나타난 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시장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은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좀 더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은 상당히 지금 날려 있는 사안들이죠. 눈높이는 날려 있는데요. 날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해도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주가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이었고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M 같은 기업들은
예상치도 낮았는데 그보다 더 안 좋게 나왔고 또 감원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개별 기업단에서 좀 주가 급격히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번 주에는 실적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실적 분위기로 좀 가는 모습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기야 사람 심리가 미국장이 금요일 날 좀 빠지고 월요일도 좀 빠졌다가 어제 화끈하게 그냥 올랐더라면 오늘 그거 한데 오히려 먼저 오르고 살짝 주춤주춤하고 뭐 또 월가에서도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약간 조심하자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시장도 1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분위기 그렇습니다. 이어질 거로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는 오늘 좀 키높이 정도 맞추는 흐름 키높이 나오지 맞추는? 않을까는 예상하기 때문에 앞서 소장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또는 뭐 이번 주에 저는 내심 한 2,400선을 넘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1월 달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밴드 단에서 볼 때는 2,180이 분명히 하단이 될 것이고 상단으로는 제가 2,450선을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450선까지 가는 모습이 나오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만약에라도 2,450선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또 일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튼 지금은 이제 박스권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나름 2,300선 범주 내에서는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참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갖다 이렇게 내다보면서도 2,500을 쉽게 말씀 못 하세요, 다들. 맞습니다. 2,450 정도에서 그만큼 지금 이렇게 오르기는 오르는데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느낌 분명히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올해 뭐 국내 증시 그 전망할 때 보면 상단이 2,600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네. 뭐 2,500을 넘어간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튼 뭐 증시 올라가는 게 기분은 사실 좋은 일이지만 내심 다들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외국인이 연휴 직전까지 계속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관건이 앞으로 유지될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뭐 지금 팔아야 될 이유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월 달까지는 많이 사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순매수 기조는 이어나갈 거로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기관의 수급을 좀 더 지금 코스피 볼 때는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 그 지난주 17일, 18일 이때 잘 보시면 지수가 약간 밀릴 때인데 이때도 기관이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뭐 매수면 매수, 매도면 매도 기조가 좀 뚜렷한 편인데 기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편이 있죠. 네. 특히나 예, 예. 금융 투자 물량이 좀 증시에 자꾸 단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어떤 지수의 방향성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기관이 내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외국인과 같은 편에 서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나간다. 그러면 국내 증시가 나름대로 잘 버텨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기관이 일단 반대 포지션을 잡게 된다 그러면 약간 밀리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의 움직임 변화 속에서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기관, 특히나 금융투자 물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을 체크해 보셔야겠고 매주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계신데 설날인데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기업 어딘지 좀 궁금한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기업 제가 지난주 설 연휴 앞두고 열심히 탐방을 다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나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같은 것을 검사하는 장비 업체로 많이들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 특히나 IT 부품주도 잘 보시면은 실적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만 유독 잘 보시면은 실적 전망에 이런 것들이 올해 나쁘지가 않을 겁니다. 증권가 중심으로도 이미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마 확인차 그 내용들을 좀 점검하고자 탐방을 진행했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회사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23년도가 회사 제2의 도약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황도 굉장히 안 좋고 사실은 경제 분위기도 안 좋은데 회사 입장만 놓고 볼 때는 올해 도약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뭔가 좋아지는 게 이겠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주요 고객사인 애플이 올해 아이폰 15 모델을 내놓을 건데 여기에 폴디드 줌이라고 해가지고 고배율 광학식 연속 줌이라고 하는 신기능을 탑재한 카메라 모듈을 아마 넣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사 입장에서 어떤 게 좋냐면은 이렇게 새로운 부품이 들어갈 때, 새로운 신규 장비가 들어갈 때 장비 교체 수요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규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고요. CES 2023에서 이미 LG 이노텍이 관련된 부품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공개했다는 것들은 올해 애플 쪽으로 납품하겠다는 것들이고, 그러면 이걸 납품하기 위해서는 검사 장비가 필요하게 된다는 이런 스토리가 만약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올해 LG 이노텍이 이런 것들을 이제 수주를 주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상당히 올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경쟁사가 쉽게 말해서 망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네. 1월 달에 파산 신고를 지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경쟁사하고 쉽게 말하면 나눠서 물량을 받았는데 경쟁사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반사 수혜를 얻게 되는 게 올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저는 중요해 보이는데요.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요. 2년 동안 좀 꾸준히 준비를 해왔던 사항들인데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올해 진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셀을 만드는 그 과정에 검사 장비를 공급하거나 또는 배터리 패키징 검사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장비가 지금 보니까 일단은 테스트 물량 정도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사 측에서 일단은 장비를 가져와 봐라 해서 썼던 거고, 이게 지금 나름대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향후에 영업적으로 더 추진해가지고 더 납품하려는 준비 사항들이 아마 올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기존에는 카메라 모듈 장비 쪽만 납품했었는데 새롭게 2차 전지 시장으로 진입하는 부분들, 이런 점을 올해 주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올해 연간 실적으로 볼 때 매출액이 대략 2,900억에서 3,0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적단에서는 아마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대략 440억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장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PER이 대략 한 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액이 770억, 영업이익은 118억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나와야 될 어떤 실적이 4분기로 약간 밀리면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올해 연간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실적에서 연속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이 올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총이 채 3천억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럼 우리 이 대표님 보시기에 아직 채 2만 원이 안 됩니다만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네. PER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한 12배로 산정해 봤는데 그럴 경우에 한 36,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요. 전 고점이 대략 26,000원, 27,000원대일 겁니다. 그 예. 21년도인데 예. 그 당시가 21년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다 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그거를 넘어갈 거니까 아마 그 26,000원, 27,000원대는 올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예전에 다녀오셨던 곳들 중에 업데이트해 주실 부분도 있을까요? 제가 그 동성 화인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지난 12월 중순 정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LNG 이제 본행성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년도, 21년도 그리고 22년까지 수주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 LNG선 관련돼서 전방 시장 업체들이죠. 조선 업체의 수주가 많았고 이거를 통상적으로 동성 화이텍과 경쟁사가 물량을 다 나눠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동사가 또 수주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쪽으로 571억 정도 규모의 LNG선 본행제를 공급한다는 어떤 공시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물량은 대부분 27년도에 인도가 될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5, 26, 그러니까 26년까지 했을 때 4년치 물량을 받았는데 27년도, 그러니까 5년치 물량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주가 끊길까 봐 지금 이 기업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약간 눌려 있는 것들인데 수주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실적도 올해 좋아지는데 수주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주목해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때 지난 12월 달 말씀하신 이후로는 크게 지금 주가 흐름은 뭐 큰 건 없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주가가 좀 약간 무겁다라고 느낄 정도로 변동성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죠. 또 네. 이런 게 또 들고 있다가 한번 터지면은 또 맞습니다. 예, 그래. 네, 이제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연휴 전에 마지막 거래일에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 섹터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주들이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라고 할 만큼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실적이 특히 단기 순이익단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흑자를 예상했었는데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기업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껑충 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략 한 7%대 정도 올랐었는데 일단은 올해 그 전망치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우리가 가이던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공정공시를 통해 가지고 2023년도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다. 시장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더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수주 물량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잘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수주 같은 경우에는 29조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사 중심으로도 목표 주가를 대려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건설주가 같이 좋았는데 GS건설이라든지 밑에 건설 자재 업체들도 실적이 또 기대치가 있었고 나름대로 해외 쪽에서 수주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네.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연휴 끝나고 지금 3일 정도 해서 중동 지역 순방을 갑니다. 네. 순방을 가면서 수주를 좀 따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물량들을 당연히 국내 건설업체, 건설자 업체들이 다 받게 됩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건설주의 일부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장관님 어디 가시는 거죠? 일단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타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사우디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 같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지난 11월 달에 네옴시티로 한참 붐이 일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어떤 실무단에서 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네옴시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때 뭐 한참 떠들다가 쑥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네네. 저는 그때만 해도 네옴시티가 단순히 테마로 봤는데 네. 단순 테마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네옴시티 규모를 보니까 거의 한 개 나라를 새롭게 짓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옴시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더 많은 물량을 받을 거고 더 많은 실적을 가져올 수냐 있냐 이제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장을 앞두고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유동원 본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연휴 전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가 오름세로 마감을 한 상황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장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성장률 위주의 상승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미국 증시로 보면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시간 외에서 변동성이 심합니다.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어떤 상승 추세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시간 외에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상승 분위기가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금리 자체가 지금 미국 금리뿐만이 아니라 한국 금리도 안정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락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상의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지금 뉴욕장 분위기를 살짝 언급해 주시는 우리 유 본부장님의 그 톤에서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마냥 이렇게 마음 놓고 계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도 제가 받긴 받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거나 기술주 쪽이 올 들어서 상당히 이렇게 반격이 눈에 인상적입니다. 테슬라만 하더라도 뭐 한 100일불 근처 같은 게 지금 140불이면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이번 주 또 빅테크 기업, 빅테크의 또 실적 발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포트폴리오 전략 한번 세워주신다면. 네.
지금 현재 만약에 장대금리 차가 계속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3개월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만약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주식의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어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략을 짜자면 70% 성장주에 30% 가치주를 들고 가는 전략이 적절하고 초과 수익률을 한 5%에서 10% 정도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17% 오르면서 2,400 돌파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424포인트 잡히고 있고요. 또 코스닥이 0.85% 오르면서 724포인트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예상 체결가를 보면 삼성전자가 2.75% 강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63,5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1% 오르며 47만 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3% 오름세로 현재 예상 체결가 80만 1,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79% 오르며 56,9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3.2% 역시나 강한 상승세 출발 예상됩니다. LG화학 현재 예상 체결가 64만 5천 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삼성 SDI가 보합, 현대차가 0.91% 오르며 16만 6천 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보합이고요. 카카오가 1.8% 오르면서 6만 2,3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NF가 1.89% 오르며 18만 3,7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1.5% 오르며 지금 현재 예상 체결가 45,950원이고요. HLB 0.81% 오름세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입니다. 에코프로가 1.4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11만 4,500원. 펄어비스가 0.9% 오르며 현재 예상 체결가 44,800원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16.18% 급등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가 18만 8,80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리노공업은 현재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주들, 기술주들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강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7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건설 관련주 전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5G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5G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 올해 좀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3년간 글로벌적으로 투자가 많이 조금 중단되었거나 그런 점이 많았었습니다. 영업적으로도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수주가 일부 나왔던 기업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된 섹터도 올해 그동안 좀 못했던 사업들을 전개를 좀 하면서 올해 좀 괜찮게 경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주말간 나왔던 것들은 삼성전자하고 일본의 통신사가 그 테스트를 진행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성공했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용화가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장비가 일본 쪽 통신 사업자로 납품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솔리드나 RF, HRC 이런 기업들이 밸류체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었던 것들이 지난주 5G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던 이유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공시 따라잡기 뭐 전화 연결이 있기도 하고 요즘에 공시를 보면 2차 전지 관련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장비주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사실 요즘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쪽은 좀 괜찮을까요? 일단 뭐 전망을 잘 보시면은 2022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해서 그 전기차 장비 시장만 놓고 볼 경우에는 연평균 40% 이상 크게 성장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 그다음에 그리고 합작 법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내년도 주목하고 있는 쪽은 지역으로 볼 때 미국입니다. 미국의 얼티엄 셀즈 또는 블루오벌, SK 이런 쪽은 대부분 다 합작 법인의 이름인데요. 이런 기업들의 지금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장비주들이 좀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주부터 지금 고객사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장비 업체들 공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추정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SK 쪽으로 지금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SK온과 지금 포드가 합작법인 설립하고 있는 블루오벌 SK 쪽으로 납품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시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보자 이 말씀 드리겠는데 먼저 PNT가 지난주에 1,088억, 1,129억 전국 공정 장비 2건 장비 공시를 했고요. 이게 19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윤성 FAC가 역시나 2건의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노메트리가 역시나 1월 19일 2차 전지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 납품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1월 20일인데 톱텍이 2,800억 정도의 2차 전지 조립 라인을 공급했다라고 하는데 이 4개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를 밝힐 수가 없다라고 또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4개 기업의 합산 그 고객사를 봤더니 SK온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온이 지금 장비 발주를 시작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공정 라인 중에서 안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일단 공시가 안 나온 기업들 보시면은 조립 공정에서 유일 에너테크, M+ 하나기술이 지금 보니까 아직 공시가 안 나왔어요. 이쪽 왜 안 나왔나 봤더니 이쪽은 비딩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해서 누군가에게 물량을 한 7, 누군가에 3 이렇게 아마 주겠죠. 그러면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되면 나올 것 같고요. 자동화 검사 공정에서는 SFA, 그다음에 비전 검사 장비는 인텍 플러스, 탈철기는 대부 마그네틱이 수주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전망이 되니까 이들 기업들이 수주가 나오는지 잘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는 지난주에 1월 20일 날 A-프로가 2차 전지 활성화 장비를 공급했다라고 또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LG 같은 경우에도 얼티엄 셀즈라고 하는 합작법인 쪽에 상당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주목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공시익을 좀 주목하면은 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에 좀 이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 또 쉬어가는 틈에 부정적인 공시가 슬쩍슬쩍 나왔다고요. 일단 저도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네. 통상 우리가 올빼미 공시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냐면은 통상 연휴 같은 거나 긴 연휴를 앞두고는 우리가 좀 느슨해지기 마련이죠. 좀 그러다 느슨해지죠. 보니까 이때 뭐 일부 휴가를 일찍 떠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시 반 장 끝나고 나서 6시 시간대까지 해가지고 공시를 하는 사례들이 느는 거죠. 이때 몰래 공시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올빼미 공시를 간주를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대략 한 108건 정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올빼미 공시처럼 악재 공시는 일단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다행히도 없었기 예.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악재의 어떤 내용들은 없었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 한국거래소에서는 오늘이죠. 오늘 일단 장 개시 전에 다시 한번 재공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108건의 공시를 종합해가지고 재공지를 하니까 한국거래소의 상장 공시 시스템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공시된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이번엔 다행히도 이런 내용들은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보통 악재 공시의 사례는 잘 아시겠지만 횡령 배임 사건 또는 뭐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이때 실적을 살짝 공시하는 거죠. 그리고 예. 쓱 모른 척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가
사전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공시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강한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2,400 돌파 확실시 돼 보이는데, 일단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연휴를 끝내고 돌아온 국내 증시, 과연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서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휴장을 하는 동안 뉴욕 증시가 장을 계속 열었었는데 기술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 누적된 훈풍이 오늘 시장에서 이어받아서 상승을 할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장중에 변동성이 컸고 또 혼조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가 2,400선을 훌쩍 넘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2,450포인트까지도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 기업도 그렇고 기업들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국내 지수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31%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2,400 무난하게 넘기면서 2,426포인트에 출발했고요. 코스닥 역시 1% 오름세입니다. 현재 국내 지수 코스닥은 725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좀 보겠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 수급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자. 외국인이 2,308억 원 역시나 매수 우위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2,308억 원, 기관이 91억 원, 동반 순매수입니다. 반면에 개인 오늘도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2,465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지금 코스피 매매 동향 다시 잡히고 있네요. 자, 개인이 842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이 1,089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이 23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지금 BGDS를 보시면 개인이 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6억 원 매도 우위, 다만 기관이 56억 원 매수하면서 이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업종별로 보시면 네, 대형주에서는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에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43% 오르면서 63,3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0.96%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474,000원. SK하이닉스 역시도 3.7% 오르며 9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5% 하락, 삼성전자 우선주가 1.4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권부터 10위권도 현재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도 2.56%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64만 1,000원이고요. 삼성 SDI가 2.42% 오르며 현재 63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릅니다. 0.79% 상승하며 16만 5,800원. 네이버가 2%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2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도 2.1%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62,500원.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성장주 모두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도 1위부터 10위권 전 종목이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21% 올라가며 현재 거래가 10만 700원 잡히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현재 1%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 58,700원, LNF도 2% 올라갑니다. 18만 4,3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가 2% 강세로 현재 거래가 46,150원이고요. HLB가 1.7% 올라갑니다. 3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입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펄어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리노고막,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현재 전 종목 모두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가 2.39%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1만 5,600원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현재 15.45%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8만 7,60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 개장 상황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 오늘 2원 50전 내린 1,233원에 출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장 상황 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 훈풍을 네. 오늘은 바로 이어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일단은 보니까 개장 초에 찍었던 지수보다 이제 장중에 이제 고점을 더 높인다면은 정말 강한 장이고, 야, 근데 여기서 그래요. 우리 연재 씨가 아까 2,450도 오늘 아니고 찬찬히 너무 급하게 가면 너무 급하게 가다가 또 돌불에 채이면 걱정되니까. 네. 아유, 1%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 네. 지금 일단 장 흐름은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아마 저런 식으로 화면에 나오듯이 지금 이제 일중 저 캔들을 치면은 아마 대부분 음봉 형태는 보이겠습니다만 이제 낙폭만 안 커지면 그래도 이제 버틸 수 있다 하는 상황인데, 자, 지금 그래도 뭐 월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좀 뭘 이렇게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이번 주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실적 발표가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실적. 보이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기업들 실적이 올해 이번 주에 4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사실 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우리가 주목할 것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1월 이제 중순 넘어가고 있죠. 2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다 올해 사업 계획은 다 짜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실적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올해 전망은 어떨 것이냐. 사실 이걸 확인한 자리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 기업별로 IR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 올해 그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회사 내부 직원들이 바라보는, 임직원들이 바라보는 올해 전망은 어떨 것이냐, 업황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보는 자리가 이번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를 우리가 주목해보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넷플릭스가 네, 맞습니다. 막 오르고 하던데 우리 쪽도 그러면 컨텐츠 좀 기대할 만한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난주 그 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지금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넷플릭스 영향이 컸습니다. 넷플릭스가 목요일 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가입자 수가 좀 증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업체들, 당연히 콘텐츠, 특히나 제작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전망들, 그런 것들 때문에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요. 올해도 아마도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할 텐데, 저는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좀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유명했던 드라마 2편이 있었습니다. 전반기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이 두 개 작품의 공통적 특징은 역시나 시청률이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은 이들 작품이 공개되기 전에 기대감에 좀 많이 올랐었던 특징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잘 보면은 첫 회 방영되고 나서 그 분위기상 시청률이 어떤가, 그 다음에 2회, 3회 시청률이 꾸준히 올라오는가, 그래서 시청률이 결국 주가를 좌우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청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일단 시청률이 중요하려면 작품을 일단 많이 내놔야겠죠. 그래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중소 제작사들은 작품 수를 많이 내놔야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랑 가장 많은 작품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코스닥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이 기업이 예. 가장 많은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작품의 어떤 흥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만큼 스튜디오 드래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올해 주목하고 있는 기업 한 3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네. 키이스트, 펜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왜 주목하고 있냐면은 22년도에 사실은 별다른 작품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작품이 꽤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올해 주목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첫 번째로 키이스트라고 하는 기업이 올해 6개의 작품을
지금 방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게 별들에게 물어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공효진, 이민호 주연 배우이고 텐트폴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이 올해 가장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방영 제품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 6개를 내놓다 보니까 시청률 기대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연간 실적으로 보실 때 매출액이 1,000억 원, 영업이익 150억 이상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시가총액이 한 1,965억이니까 그렇게 주가도 비싼 편은 아니다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기업이 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역시 올해 대략 한 5개 정도 작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은 박보검, 이지은, 아이유의 어떤 그 주연 배우 작품랑이고 텐트폴 작품이고요. 23년도 실적은 매출액은 1,400억, 영업이익은 200억 이상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펜엔터테인먼트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펜엔터를 좀 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사마네트워크스입니다. 시가총액 1,530억인데 이 회사 역시 지금 올해 한 3개 정도 작품을 내놓게 됩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IP를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IP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방영이 끝나고 나서 판권을 또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중국 쪽에 최근에 국내 작품들이 OTT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또 방영되게 되면 부가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상치보다 실적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마네트워크스는 IP를 또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올해 실적은 연간으로 볼 때 매출은 820억, 영업이익은 140억 이상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콘텐츠주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 오늘 또 시장의 이벤트 중에 하나가 거래소 호가 단위가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앵커님이 사실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리 설명해 주셨는데 호가 단위가 일단 단순화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용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거래소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그러니까 단위가 좀 더 단순화진다는 점,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좋아지는 것 같고요. 코스피랑 코스닥 일부 가격이 좀 달랐었습니다. 근데 약간 통일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또 자리를 잡게 되면은 결국엔 시장은 또 비슷해집니다. 초기에는 약간 호가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변동이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약간의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뭔가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없다고 보지만 일단 호가 단위가 1월 25일부터 바뀐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호가 창에 이 아래 위로 위로 아래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가 예전보다는 좀 덜 보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몇 개를 갖다가 열어야 그런 면은 있겠으나 하기야. 그래요. 뭐든지 보면은 처음에는 달라져서 뭐가 크게 다를 것 같습니다만 별로 그거 하지 않죠. 맞습니다. 택시 오고 모르면 택시 안 탄다고 했지만 일주일밖에 못 가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오늘 장에 우리 대표님 뭐 특징주 좀 눈에 들어옵니까? 제가 일단 오늘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네. 이 기업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인데요. 어느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코스닥 10위 안에까지 올라왔고요. 올라온 지금 시총 이유가 10위까지 왔다고요? 네네, 10위 안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안쪽으로? 지금 보니까 한 7위, 8위 순위까지 올라온 예. 것 같고요. 지금 뉴스상 나온 내용인데요. MBK나 유니슨 같은 사모펀드에서 공개 매수를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 같은데, 공개 매수 지금 가격대가 대략 한 18만 원대인 것 같습니다. 19만 원이네요. 주당 19만 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15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15만 원이 안 되는 기업의 주가를 19만 원에 공개적으로 매수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업의 어떤 주가 가치가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만 원대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왔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18만 7천 원, 그러니까 19만 원을 지금 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분간 이 올라온 가격대인 19만 원대 전후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9만 원을 넘어가는 일은 없겠죠. 19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밀리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지금 대략 한 15%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지분 경쟁 뭐 이런 이슈도 지금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오늘 눈에 띄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에서는 당연 지금 SK 하이닉스가 올라온 게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장중 일단 시초가는 5%대였는데 지금은 대략 3에서 4%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글로벌적으로 미국 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장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눈에 띄게 올라오는 점들이 지금 인상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중국 리오프닝. 네. 중국이 이제 재개방 여기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도 또 기대감도 주기도 하고 하는데 또 관련주들이 이렇게 뭐 꿈틀꿈틀합니다만 아니 오늘 같이 지금 이렇게 뭐 확 오르는 장에도 지금 얼핏 보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데가 약보합이에요. 남들 다 가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 종목이나 업종은 어디로 봐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화장품도 당연히 수혜를 보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행주나 항공주를 좀 가장 여행주, 눈에 항공주. 띄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쪽이 숫자로도 좀 보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항공주는 XCC를 보시는데 제주항공을 가장 눈에 띄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 운항 노선이 약간 잠시 중단됐지만 제가 볼 땐 시간 지나면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 횟수가 늘어나면서 여객 수요 증가 이걸 고스란히 수혜받는 게 LCC 업체이니까 이 업체들을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단체 여행 계획이 증가가 되는 무드 투어나 하나 투어도 분명히 수혜를 봅니다. 그리고 여행 가면서 물건 하나씩 다 사와야죠. 선물 하나씩 사와야 되니까 화장품, 면세점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